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코비드와 관련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인 볼소나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하원을 거쳐 이게 탄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10월 마지막 주 시작되는 오늘 브라질의 주요 뉴스 몇 가지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마지막 토요일까지 3,563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그때 초만 해도 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도 하루에 한 85명,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년 경험을 봐서는 10월 달에서 11월, 12월 달에는 확 줄어들었다가 왜냐? 지금 여기 남반구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더운 날씨와 또한 작년과 다른 거는 뭐 백신 접종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브라질 전체는 신규 확진자가 가장 심각할 때는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한 1000명, 한 10,000명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 지금 사망자도 지금 평균적으로 뭐 한 900명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심할 때는 하루에 한 3,000명 이상 사망하던 것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것은 뭐 접종률이 전체 인구에서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73% 넘었고 또한 접종 확률가 51%, 즉 절반이 넘었습니다. 공연, 또 뭐 축구장, 뭐 관람 등 모든 것을 거의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시내를 돌아다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게 뭐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뭐 노래를 부르는 등 이 활동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상인 거죠. 그 정상적인 삶에서 이게 2년간 이상한 삶을 살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이게 좀 약간 좀 쉽게 이제 다가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렸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브라질은 이제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 많으신 분들이 그 중에서 몇 분은 브라질 뭐 물이 많으니까 뭐 수력발전소만 돌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할 만큼 정도의 지금 물이 많이 모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강물도 말랐고 저수지도 말랐는데 수자원이 많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화력발전소도 하루아침에 내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오래 걸리는데 그 만드는 것을 준비하다가 중단되고 뭐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걸 지금도 못 만들고 있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브라질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상파울로에서 이제 류데자네이루로 가는 길에 있는 앙그라도세이에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위험하고 또 이게 뭐 생산량도 뭐 예전에는 몰랐을 땐 클린하다고 했는데 이게 각종 오염이 많죠. 그러다 보니 브라질도 이제 그걸 자꾸 선호하지 않고 더 이상 늘리지 않고요. 사실 그때 1호, 2호, 3호기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만들고 있다가 아직까지 안 끝나는 겁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 현재 지금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 생산량이 지금 차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부 발전소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지난 26년 중에서 최저의 생산량을 지금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6년도와 비교해서 2020년만 해도 한 30% 생산이 줄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동영상 설명드렸지만 무분별하게 쓰는 거, 뭐 오염수가 있는 거, 또 관이 오래돼서 뭐 새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전략적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보면은 지금 브라질은 한 5가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남동부는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제레스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이 브라질에 있는 모든 공업과 이 산업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체 생산되는 전기의 49%를 써야 되는데 이게 생산량이 지금 못 다루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크나큰 이런 전력 대란이 지금 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를 제일 많이 쓰느냐 그러면은 수자원이 있고 지하수가 있는데 이걸 퍼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뭘 쓰냐 하면은 이 모든 물의 최소한의 한 49.8%는 다 농업으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24.3%가 지금 이제 도시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전체에 있는 모든 물의 50%가 농업으로 들어가는데, 농업에 들어가면 생산하니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서 만약에 쌀, 뭐 토마토, 커피, 뭐 콩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생산해서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럼 수출하니까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수출한다고 해서 뭐 달러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그건 기업의 이유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없는데 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함부로 쓰고, 또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39% 정도 되는 물이 중간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뭐 민관이 같이 하고, 또 중요한 게 시민들의 생각이 위험하다. 이걸 좀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위식을 잘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물이 계속 모자라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지금 현재 영유아기 이제 사망률이 지금 현재 1000명당 2010년도에 16명,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제 1000명당 13명이 사망하는 율인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 16, 17, 18, 19 보통 다 13%, 그러니까 이제 1000명당 13%가 아니죠. 1000명당 13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획적으로 보면 1990년도에는 47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30년 만에 지금 현재 13명 줄었다는 거는 이제 크나큰 이제 진전이 있었는데, 사망률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왜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유기가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2016년, 17년도에 가장 중요했던 뭐냐면 지카라고 시kun구냐라고 하는 이제 모기 열병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이 지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집트 숲이라고 하는 모기가 있는데요. 이게 댕기, 황열병, 모든 질병들을 많이 전염시키는 그런 모기인데요. 이게 시kun구냐라는 질병에 만약에 임산부가 그게 감염이 되면은 뇌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 갑자기 사람들의 임신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것은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지금 임신했다가 괜히 애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TV에서도 보고,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곳이 아니라 북동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은 의료시설과 또 열악하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또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유아가 뇌가 없이 태어나든가 사망하든가 뭐 질병 갖고 태어나든가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로 인하여 지금 갑자기 출생률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이 줄면서 당연히 이 사망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한 거지만, 오래된 불황으로 인하여 이 전반적인 이제 보건 시스템이 이제 많이 투자가 이제 많이 늦춰지면서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하게 되면은 이제 보건부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험이 있으면은 개인 병원을 찾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알려주는 뭐 보건부나 의사들 뭐 이런 거로 인하여 이제 산부인과를 이제 다니면서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돌아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하고 더 뭐 백신도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2015년도에 백신이 태어난 아이들 보통 한 97%가 백신 접종을 다 했는데, 2019년도만 해도 84%,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7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줄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도 이런 예방 접종을 잘 안 한다는 건요. 당연히 뭐 작년과 올해는 뭐 이런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아이들을 함부로 데리고 뭐 보건소를 간다라든가 이런 활동이 많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동도 줄면서 이런 백신 접종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뭐 아이들은 뭐 태도 홍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접종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뭐 대략 알지만, 뭐 사망률이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원에서 이적되고 있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청문회에서 결과가 나온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9가지의 범죄가 지금 증명이 됐다라고 해서, 뭐 이게 뭐 보면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 예방을 잘 못했다, 대통령 책임을 못 졌다, 또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서류를 조작을 했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책임져야 된다 해서 9가지인데, 어쨌든 이게 요번에 하원에서 이제 돌아가서 하원에서 만약에 맞다고, 이것은 이제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또 절차가 계속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뭐 탄핵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갈수는 모르겠고, 아직 시간이 계속 가야 되는, 괜히 많이 남았고, 또한 이제 넘어갈 산도 많은데, 이런 거로 가지고 탄핵이 되느냐라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몇 명은 몇 년 전에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그때도 그냥, 이런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탄핵이 된 걸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항상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이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트럭 운전수 노조들은 지금 알고 봤더니 이 볼소 대통령은 그냥 저 은행가들이나 자본가들한테 그냥 그들을 대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켜서 변절자라는 말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극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그 별별 없다라고 지금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혼자 지금 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가솔린과 또 특히 트럭 노조들이 가장 요청했던 것은 디젤 가격을 떨어뜨려라. 왜? 우리 산유국인데 왜 자꾸 디젤 가격이 오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게 노조뿐만 아니라 트럭 노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이 가스비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만한 이제 가스통 20kg짜리 이제 가스통 하나 가지고 집에서 쓰는데요. 이게 요번 달만 3.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면 그게 뭐냐 하는데, 이게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2016년만 해도 이런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0회알, 70회알 정도 하는 건데 지금 100, 그러니까 2배가 오른 거죠. 근데 같은 기간에 가솔린뿐만 아니라 이런 디젤도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근데 왜 2배 올랐느냐? 달러가 거의 2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통령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환율이 올랐으니까 모두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오른 것인데, 이걸 해서 나는 대통령 지지한 게 가솔린이나 뭐 이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변절자다. 뭐 다 이해관계하지만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게, 작년만 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가 막말을 해서 비판했더니 저놈 이거 저보고 좌파다 나쁜 놈이니만 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어거지로 욕하는 건 아니다라고 대통령을 이렇게 대변을 하게 되면은 또 이거는 저거 극우다, 저거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맞춰야 될지. 하여튼간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한다고 세상이 변할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도 계속 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 12달 보면 물가가 벌써 10%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건 평균이고요. 그 이외에 보면 뭐 90%, 100% 오른 품목도 많고 항목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8월달에 보면은 전체적인 임금자의 34% 정도만 인플레이션 이런 상승률만큼 적용되어 월급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66% 정도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이 반대되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직장을 찾아도 월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중고를 지금 당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평균 임금을 보면은 한 사람당, 그러니까 요번 달 이제 8월달 보면 1792헤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0불도 채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서 3,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3만불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전 국민을 모아서 이 평균 내면 한 300불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는 이제 월급인데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 8월 같은 거는 1905헤아였는데 이제 1792헤아.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만 해도 1년 안에 평균 월급이 떨어진 반면 환율은 올랐고 물가도 오른 상태로 지금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실업률이 약간씩 줄어듭니다. 연말 되면 항상 줄어드는데요. 그냥 생산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상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마구마구 뽑습니다. 연말에 가장 큰 품목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직을 뽑아서 이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연말까지 이제 크게 장사를 하는데요. 당연히 뭐 내년 1월, 2월 되면, 아니면 뭐 공장 같은 경우 12월 되면 이제 또 임시직을 또 다 내보내기도 합니다. 왜? 다 만들어서 미리 팔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지금 뭐 가장 많이 지금 직장 잃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운전수, 버스, 뭐 트럭 운전수 이런 사람들과 또
여기 또 수구먼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은행에서 일하는 이제 사무원 등들 지금 많이 일자리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직장은, 정규직은 없어지는 반면 비정규직은 잠시 늘었다가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또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6, 5.7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5.7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만 해도 5.7로 올라갔을 때, 야, 조만간 있으면 6할 넘어가겠다 했는데, 당연히 안정되면서 이제 5까지 갔었고요. 또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4.9로, 달러가 환경 이게 좀 안정이 되는구나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 뭐 청문회,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정부가 예산을 지금 초과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선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지원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쓰기 위해서는 초과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하고 얘기해서 그거를 초과 의무를 쓰기를 하게 하니까 시장이 안 되겠네, 이거 적자가 더 크게 지는데 라는 이제 불안감에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은 오르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도 이제 작년 이상으로 이제 안정화하다가 지난주에 보면은 하루에 5%씩, 5%, 그 다음날 5%, 5%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불안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350불, 350불 정도 되는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750불 정도의 소득을 얻는 이런 한 부부가 집을 하나 살려면은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매달 돈을 쓰지 않고 모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쌍파울로 그렇다고 해서 이 집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랐고 계속 조금씩 올랐는데, 요즘에 지금 잠깐 주춤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이걸 23년간 집을 하나 사는데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모은다. 뭐 한국도 그렇죠. 뭐 100년 모아도 뭐 못 산다 뭐 하는 것처럼 이게 격차가 쓰는데, 제가 이게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브라질의 임금이 싸다는 겁니다. 한 달에 700불씩 모아서 언제 집을 삽니까? 700불씩 모아서 사면은, 그러니까 19만 헤알짜리 집.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돈을 모으면 한 4만 불 정도 되는 집이면은 좀 살만한 집이다 하는데, 사실 고만한 크기, 한 60m 정도 이상 되는 집을 살려면요, 한 19만 헤알이 아니라, 평균이 아니라 한 60만 헤알 정도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사를 중요한 걸 제가 찾아서 번역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생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제가 미리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좀 공부하고 또 그날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